자, 안녕하세요. 쥐다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에브리봇. 사실 어제 제가 영상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등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각 증권사에 대한 CFD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거칠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에 대한 이탈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러드릴 때 했던 말은 이거였죠. 거래가 이렇게 수반됐을 때 이때 접근하는 거는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 없이 움직이는 거는 수급이라는 거는 받고 주고 이 거래가 형성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거래를 띄우지만 요 부분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이 부분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라는 걸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제 자, 이 부분 분명히 하한가를 진입한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분명히 이들의 의도를 좀 봤을 땐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 종목이 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정확히 사실이 빗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용사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자공시상에 나오는 이 시즌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고 에브리봇. 자, 이들의 의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 전자공시상에 대해서 자, 니네가 오르는 이유를 말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 26일 날 중요 상황 없습니다라고 해서 말하기 이전에 오전부터 이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 사항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쵸? 6시까지만 발표하면 되는데 밀어버리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라더견이나 임창정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한 종목을 계속 CFD를 이용해서 만일에 한 10억이 있다고 한다면 100억치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주가를 계속 사들이는 거죠. 근데 더 이상 현찰이 모자라면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각 증권사마다 10시, 12시 두 번에 나눠서 나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반등이 일어났을 때 12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CFD에 대한 상환 일정 그쵸? 이제 매수가 일어났고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신용이나 대출처럼.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루기 위해서 제가 자사운용사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증권사 임원들을 통해서 어느 특정 일에 CFD가 만기가 되는가 그 부분은 또 한 세 번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은 청소기 로봇을 다루는 업체들은 사실 경쟁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에브리봇 1세대 그리고 유진 로봇. 근데 지금 맞아요. 홈쇼핑 틀면 계속 나오죠. 근데 지금은 가격을 낮춰야만 맞아요. 팔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매출은 증가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은 다운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실적 보시게 되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팔긴 팔았으나 결론은 마이너스 장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적 때문에 빠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실적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도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6일 이후부터 잘 보세요. 언제부터 올랐는지 보게 되면 실제로 큰 반등은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인 이슈밖에 없다. 근데 특징적인 사항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해법도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시다. 자, 신규 수량. 이게 뭐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미리 빌려간 수량들이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뭡니까? 그들은 지금 CFD의 환매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각 증권사 임원을 통해서 날짜를 받아왔고요. 오늘 영상에 다 일러드릴 겁니다. 자, 신규 수량이 이만큼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맞아요. 결국은 이 마이너스 건 시간에서 밀려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느 정도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들은 가격을 바운드를 정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노선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예측은 하되 내일 일단 제가 방을 한번 만들게요. 그냥 방을 만들게요. 자, 요 부분까지 순간적으로 좀 열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부분이 마지노선이다 생각했는데, 자, 시간에 한번 볼까요? 28,800. 그러면 이 부분일 수 있겠네요. 예, 이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밀린다 치더라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만 한 번의 즉각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경고 종목의 날개는 떼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굳이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가는데 이틀 급락 후에 경고 종목을 떼버렸다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은 CFD의 환매 이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 이 부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에브리버 주가 급등, 삼성전자와 AI 로봇 공동 개발 부각 이것도 새벽에 나온 이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죠. 자,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에브리보 CFD 상환 일정. 자, 요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받아가시고요. 제가 이제 소통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종목 제가 사실 뭐 갭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CFD 12시에 쏟아지는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고요. 자, 에브리봇 CFD 상환 일정 두 번에서 세 번 정도가 있어요. 돈을 틀어막아서 막느냐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요. 에브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자료 일단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좀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자, 이거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저만의 채널이에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돈을 내야 되냐 그런 돈을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채널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주식시장에 좀 건전한 문화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채널도 다시 오픈하고 있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래도 저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여기서 라이브 방송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드리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라는 수급들이 사실 정확한 우리와 의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도 있었고, 그렇죠? 차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실 보면서 판 게 아니에요. 1200만 주의 수급이 오갔다는 거는 몸통이 한번 돌았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파는 사람 1200만 주, 사는 사람 1200만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천억이죠. 몸통이 돌았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700억.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1200만 주예요. 한번 몸통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임을 이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갭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치밀하게 일정들을 파악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어차피 꼬인 실타래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종목만 보면서 거래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고 했죠. 왜요? 산업군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100% 100%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개별 주식이라서 그래요. 살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적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공시사항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차트만 보고 오르니까 샀죠. 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 있게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는 만일에 산업군,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 만일에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는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그러면 이 2차 전지의 배터리를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절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평가액의 2배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영상도 계속 올리고요. 자, 엔캡
어떻습니까? 근데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보시게 되면 자, 같이 움직입니다.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솔브렌 홀딩스도 역시나 이렇게. 자, 이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하지 말고 조금은 큰 판에서 놀아보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자. 자, 종목을 지금 이 종목을 아무리 봐봐야 시장을 읽는 게 되는 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AI 산업군은 얘를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AI 산업군의 급락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진정하게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죠. 해보도록 하시죠. 말이 많이 꼬이죠? 제가 지금까지 금융권 세미나 연기금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그래서 급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 자, 자료는 반드시 받아가시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에브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됐죠? 자, 일단 내일은 변동성 거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CFD의 상환이 다시 반대 매매가 또 한 번 더 흘러나오고 총 두 번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번 달에 이제 있을 며칠 남지 않았죠.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낙폭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단은 갭으로 하락을 좀 준비하고 우리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을까요? 네, 그 현금을 가지고 타점을 좀 보고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자,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다룰 거니까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